직역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몇 년 전에 주례를 섰던 건데요.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경찰 프로파일러가 되면서 이직을 했어요. 그러면서 어느 날 결혼 소식을 전하러 와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. 보통 주례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? 저는 제가 주례를 할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. 그래서 야, 내가 언제 이혼할 줄 알고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이랬는데, 그 친구가 저도 팀장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이러니까 사실 조금 뭉클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하세요. 이래서 알겠다 이러고 집으로 갔어요. 제가 누군가한테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이제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보 있잖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신랑이 세상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그런 걸 부탁하는 걸 보니까 자기 진짜 직장 생활 잘했나 보다. 저희 신랑은 그런 거 말할 사람이 아니었어요. 저희 신랑은 쳐다도 안 보고 밥 먹으면서 첫 마디가 여자도 주례 하나? 그래. 두 번째가 당신이 주례 설라인가? 빈정이 확 상하죠. 그래서 제가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. 내가 한번 해볼게. 근데 막상 하겠다고 하고 났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. 주변 사람들한테 주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주례는 짧을수록 좋지 이러는 거예요. 세상에 주례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결혼까지 약 6개월 정도가 남았었는데 진심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마다 그 주례 관련해서만 생각을 했어요. 그날 그 당사자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이 시간 아깝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듣고 싶은 이야기일까 여기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. 그리고 6개월이 어느 정도 돼갈 때쯤에 머리로 생각했던 걸 정리를 했어요. 원고를 썼어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직원을 불러다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한번 했죠. 그랬더니 그 직원이 고맙게도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이런 주례사를 들었더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. 이러니까 이제 원고는 됐나 보다.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그걸 외워서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요. 막상 결혼식 날이 되니까 좀 떨리기는 진짜 떨리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저는 대단히 특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깨알같이 제 자랑을 하자면 보통 주례할 때 되게 좀 산만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? 뭐 듣는 사람도 딱히 없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때쯤이면 밥 먹으러 간다고 바쁘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용히 강의를 듣는, 주례를 듣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. 마치고 나서 신랑 고모님이랑 몇 분이 오셔서 잘 들었다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최소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야, 청소년기에 애들이랑 무슨 말이 통하는 줄 알아? 그때 애들 기가 꽉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. 신경도 쓰지 마. 이러는데 자, 그 시기 아이들이랑 대화가 힘들다는 것은 인정합니다. 하지만 정성을 들이면 통할 수 있다는 거죠.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람은 생각보다 그다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. 사람 엄청 감정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팅을 나갔어요. 근데 저 남자가 어째 좀 호감이 있어요.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밥 먹다가 꼭 트림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저 남자 생각보다 보기보다 훨씬 털털하네. 인간적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첫인상부터 나 저 남자랑 좀 안 될 것 같아. 좀 별로다. 빨리 밥이나 먹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남자가 밥 먹다가 트림을 해. 그러면 자식 진짜 가지가지 한다. 내 진짜 진작에 갈걸.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.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. 평소 좋아하는 상사가 한 선생 머리 잘랐네 이러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죠. 네 잘랐어요. 근데 자기야 지난번 긴 머리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?
아, 그래요? 이거 머리를 다시 길러야 되나? 이 대화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.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사가 같은 말을 해요. 한 선생 머리 잘랐네 이러면 겉으로는 똑같습니다. 네, 속으로는 남의사 머리를 자르든지 말든지 별걸 다 신경 쓰고 지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다가 지난번 긴 머리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래요? 이러지만 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.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이러면서 맞는 말 팍팍 하시는 분들 있어요.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저희 딸이 말이 아주 느렸습니다. 보통 여자아이들이 빠르면 돌 전에도 말을 하고 이런다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 해가지고 어버버버 했어요.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어린이집에 안 맡길 수가 없었던 거죠. 많은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 맡길 때 되게 불안합니다. 막 걱정 엄청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말 못하는 아이를 맡기니까는 그 불안이 좀 더 큰 거예요. 특히나 다 같이 말을 못하면 그나마 다행이다. 우리 애만 말을 못하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.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에서 부모 상담을 했어요. 갔죠. 원감님이 진짜 솔직하신 분이셨어요.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재현이가 저희 원에서 제일 처져요 이러는 거. 처지는 건 사실이었을 거예요. 제가 그 순간 원감님 진짜 솔직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어린이집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? 청소년들이 불편해하는 부모 1순위가 바르고 맞는 말 끊임없이 반복하는 부모래요. 자,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것도 없어요. 근데 듣고 있자면 너무너무 깝깝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애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? 성질을 확 내버리는 거지. 자, 사람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감정적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쏟아부으면 그거 생각만큼 전달 잘 안 됩니다. 골백 번 반복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. 상대방 상태 봐가면서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그 사랑 말고 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. 사투리 쓰는 거 눈치채셨어요? 눈치 좋으시네요. 발음 알아듣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 자녀들이랑 지내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